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과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빼미형 수면 탈출법과 시차 적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손님,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에 근무하시는 이미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 임희진입니다. 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로 근무하는 이대서울병원 김지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즘 팬데믹 때문에 저희 아무데도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 다 맞고 내년이 되면 혹시 이제 다시 해외여행 갈 수 있으니까 약간 해외여행을 생각하면서 시차 적응법이랑 이제 올빼미형 수면 탈출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넘기면 되나요? 네. 올빼미형 인간들이 이제 실은 꽤 많은데 저도 약간 올빼미긴 한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올빼미예요. 네네. 실은 이제 올빼미 형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올빼미형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네, 올빼미형은 한마디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게 훨씬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우리가 이제 출근하거나 학교 가야 되는 그런 주중에는 잠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지각도 많이 하고, 그 대신에 주말에는 아무래도 그런 학교나 회사에 안 가도 되니까 늦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계절이 편한가요, 올빼미형?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이제 그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지니까 올빼미 같이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사람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생활 패턴에 조금 더 맞는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름보다는 해가 늦게 지고 해가 늦게 뜨는 그 겨울이 좀 더 생활하기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어두워도 뭐 그 상관없이 그 늦게까지 그쵸.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도 일찍 아침에는 뜨고, 이제 늦게 해가 뜨고요. 뜨면 잠을 깨야 되는데 해가 이제 늦게 뜨니까 내가 늦게까지 잘 수 있는 그쵸. 그런 패턴이네요. 나랑 더 맞는 계절이라고 그럴 볼 수도 수 있을 것 있겠습니다. 같아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올빼미형도 이제 아침에 요즘은 이제 미라클 모닝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미라클 모닝이 실은 이제 맞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제 지난 몇 번째 저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미라클 모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생활을 막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 부족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미라클 모닝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올빼미형 인간들은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 생각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9 to 6 생활이 좀 더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보다 좀 더 내 패턴이 뒤에 있다면 사실 내 패턴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랑 좀 안 맞는 생활이니까 늘 피곤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는 우울증이나 조금 이제 기분 장애가 좀 더 높고요. 네. 그리고 나는 남들 다 자야 되는데 나는 깨어있고 아직 잠이 안 오니까 나한테는 아직 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식 섭취나 그러면서 비만율도 더 높고, 또 피곤하니까 이제 낮에 아무래도 술, 담배 등의 그런 몸에 안 좋은 습관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밤에 많이 깨었기 때문에 밤에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T 쪽이나 창의성 또는 뭐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인 아침형 인간에 비하면 좀 더 뛰어난 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나 작가 이런 그렇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형의 직업들이 좀 더 하는 경우가 좀 더 맞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방송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밤에 이렇게 깨어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면 부족을 많이 좀 가질 것 같기는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가지는 이유는 이제 실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선천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유전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네. 있어서 뭐 약간 보면은 아이들도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도 이제 그런 경우 많고요. 네네. 근데 어떤 이제 뭐 유전자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변이가 있거나
그런 이제 좀 그런 경우는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되고, 거꾸로 아주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완전 뭐 진짜 미라클 모닝 이런 패턴도 있어서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막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은 이제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유전자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유전자만 갖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실은 직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근무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뭐 그런 직업이나 주변과 실은 이제 집의 빛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생활 습관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건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렇죠. 유전자가 네, 네.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데 그중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 그걸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환경적인 것도 사실 아까 선생님이나 저는 올빼미 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 직업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렇죠, 생활이니까 맞아요. 우리 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던 이유도 이런 환경적인 직업에 대해서 그런 거고, 제가 보면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니어 분들 되면 이런 거에 굉장히 적응력이 높으신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신 살아남는 경우도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이런 변화하는 능력이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빛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유형이지만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패턴을 조금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하는 거죠. 저희가 치료할 때도 그런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권유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런 거에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는 나쁜 생활 습관이 이런 걸 악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밤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면서 더 뒤로 미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걸 더 악화시킨다든지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좀 이제 그런데 이제 주말이니까 신난다고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완전 뒤로 내 스케줄을 미루면 다시 또 이렇게 앞으로 깨지게 당기기가 되고, 어려우게 그쵸. 되니까 생활 습관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제 이런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가진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조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지금 저희 되게 밝잖아요. 여기 찍을 때.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빼미형 수면 오늘 패턴으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런 수면 패턴에서 완전히 유전자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아무래도 아침에 근무해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개선 포인트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살면 물론 그게 제일 좋을 거겠지만 사실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이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과 내 패턴을 가능한 맞추도록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매일 이제 같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빼미형이면 아무래도 내 루틴보다는 스케줄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상 후에 주로 오전 시간 안에 햇볕을 쬐줘서 지금이 낮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죠, 내 몸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밤이니까 밤은 빛을 씌워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빛이 있는 스마트폰을 삼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좀 그 이완을 할 수 있는 몸에 저녁이나 밤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감이나 반대로 너무 재밌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영화나 TV 같은 그런 거는 피하거나 무서운 뉴스 이런 것들은 나한테 긴장이나 아니면 너무 재미있는 걸 조성하는 걸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같은 개념이긴 한데 좀 몸을 릴렉스하는 찜질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늦은 시간 낮잠을 자버리면 우리 하루 종일 쌓여있는 수면 욕구가 확 또 내려놔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욕구를 좀 쌓여오도록, 그래서 너무 늦은 오후에는 잠을 자지 않고, 또 똑같은 얘기로 카페인을 너무 늦은 시간에 먹어버리면 또 수면 욕구가 또 멀어지게 될 것 같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온몸이 더 각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뭐 초저녁 이전으로 하시는 것이 밤에 좀 더 일찍 또는 비슷한 시간대 잠이 오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빛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빛을 아침에는 많이 쏘이고 저녁엔 어둡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빛에 노출이 많이 심한 뭐 스마트폰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이렇게 밝은 저희가 형광등을 실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안 쓰고 좀 이렇게 그런 간접 조명, 이렇게 주황색 조명 나는 걸 쓰면 그걸 아예 초저녁부터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걸 한 초저녁부터 쭉 쓰면 좀 잠이 오더라고요, 일찍. 네. 그러니까 밝은 형광등보다는 네. 이렇게 무드등을 아예 초저녁부터 쭉 사용하시는 네. 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고, 낮에는 당연히 이제 빛을 많이 쏘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빛 외의 자극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랑 밤에 야식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피하는 게 그쵸. 좋겠죠. 네. 네.